안녕하세요, 토지PM입니다. 오늘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입지와 그리고 대토 보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을 한 곳만 꼽으라면 그곳은 바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 일대 135만 평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그러니까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향후 10년간 총 120조 원을 투자해 팹 4개와 도로,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50개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부지까지 만들 예정이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용인시 원삼면 일대 농촌 지역이 거대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용인시 원삼면 일대의 토지 가격은 개발계획 발표 전보다 몇 배 이상 급등했고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도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은 토지를 직접 수용당하지 않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상금에서 또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인근 지역에 그대로 재정착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 용인시 원삼면 사무소에서 열렸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계획 설명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고 찬반 양측의 치열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설명회는 주최 측의 주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며 성토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수용 지역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토지 수용 지역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아래쪽으로 추가 편입이 됐죠. 아래쪽으로 훨씬 더 커진 것에 대한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가능하면 토지 수용 지역을 마을이 없는 임야지역, 그 뒤쪽인데요, 임야지역 중심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한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토지 보상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수용될 수밖에 없다면 보상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 보상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일정은요, 2020년 3월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거고요, 2020년 7월에 사업 인정 고시 후 2020년 8월 정도에 보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보상은 대토 보상 없이 전액 현금 보상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산업지역 안에 조성될 이주자 택지를 받으려면 주민 열람 공고, 그러니까 2019년 3월 29일이었죠. 이전부터 허가된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며, 기타 영업, 영농보상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놓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대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예타 면제 프로젝트 등을 토지 보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조 이상 풀리는 토지 보상, 그러니까 자금 유동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는데요. 때문에 토지 보상은 늘 핫한 재료입니다. 저희 투자자들도 대토를 주시해야 되는데요. 대토 현상이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지에 대토를 알아보고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4년간 자격을 한 고객인데 부득이하게 농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길 수 없고 양도소득세 역시 무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객이 문의한 대토라함은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제 감면을 받기 위해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는 농지의 대토, 그러니까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토 구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대토로 구입하는 토지가 반드시 농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중요하지 않고요. 주거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전납 가수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상에서는 대토의 범위를 주소지 및 인접 시, 군, 구를 말하고 종전, 경작 거리라 하여 20km를 적용한 적이 있지만 현행은 주소지 및 인접 시, 군, 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농민이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30km 이내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작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실행력 119조에 의거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 이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통상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제한해서 자유로울 뿐 80km 이내의 대토는 인접 시군구가 아닌 이상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비도시 지역을 거래할 때 최고의 관심사는 세테크, 세금입니다. 농어촌 부동산은 규제가 많아 자칫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세금만 내고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계약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세금과 친해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8년 이상 작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증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제촌 작용의 기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다만 2011년까지 한시적 운영되는 증여세 감면 규정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즉 3년 전부터 실제 농지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3년 전부터 작용 중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100% 감면됩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재지주를 벗어나는 방법도 있는데요. 땅 투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계획적으로 또는 우연히 연쇄적인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토는 성공 투자의 비법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산업단지 입지와 대토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SK 하이닉스 135만 평이 보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 8월 달에 계획이 되고요. 내년 8월 그리고 10월 달부터 차차 보상이 진행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 세테크 때문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 인근 주변의 땅을 반드시 매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SK 하이닉스 배후 수혜진, 양지면, 그리고 고3 저수지부근 보계면, 그리고 동안선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 늦지 않았으니까요. 주변 지역을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